네, 안녕하세요. 윤석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집의 그 홈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어요. 요즘은 그 집마다 여러 대의 그 휴대폰, 그 다음에 컴퓨터나 노트북들, TV, 스마트 TV까지 인터넷 연결을 필요로 하는 이런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방 한 칸 쓰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집이 뭐 한 50평, 60평 이렇게 돼서 멀다든지 또는 1층, 2층으로 나누어서 굉장히 넓게 느끼는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그 무선 네트워크를,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우리 집에서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에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여기에 그 두 개의 방 사이에 연결된 것은 파워 라인입니다. 즉 전기줄이죠, 전기줄. 이 전기줄에 대해서 연결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TP-링크의 TLPA1000.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TP-링크입니다. TP-링크 회사의 그 TLPA1000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파워라인을 연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면 그건 첫 번째 것은 그 지금 우리 집이 그 SK 브로드밴드를 이용하거든요. SK 브로드밴드가 지금 이게 500메가짜리입니다. 500메가. 500. 저희들은 이제 기가 뭐 네트워크 그러는데 이건 기가는 아니고 500메가짜리의 네트워크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이 SK 브로드밴드의 이제 공유기인데 바로 요 공유기예요. 요 공유기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기에 랜선에 지금 연결돼서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은 여기 그 터미널 포트에 하나에서 뽑아가지고 TP-링크에 연결하고 그걸 벽면에다 콘센트에 연결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벽면에 그 설치되어 있는 전기줄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위치, 뭐 저기 먼 방이라면 방, 아니면 3층 꼭대기라면 3층 꼭대기에 그 콘센트에 다시 TLPA1000을 꽂아가지고 거기서 신호를 받죠. 거기에 받아 있는 신호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제 IP 타임 그 공유기예요. IP 타임 A2004라는 공유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컴퓨터 하나 돌리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로 해서 다른 기기들도 이렇게 연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오른쪽에 그런 그림이 TP-PA1000이라고 콘센트에 지금 꽂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꽂아 있는 상태 이렇게 지금 양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지금 하고 또 오늘 얘기를 하는 건 뭐냐고요.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을 어떻게 하면 끊김없이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또는 이 거실에서 저 구석방까지 갈 때 스무스하게 그 와이파이의 신호가 연결될 건가 그 방법을 소개하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와이파이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방법에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멀티 브리지라는 게 있어요. 멀티 브리지 또는 리피터, 와이파이 리피터, 리피터 또는 익스텐더.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그 연결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멀티 브리지를 제가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멀티 브리지는 여기 공유기가 하나 있고 이 공유기에서 지금 신호가 이렇게 와이파이 신호가 나오죠. 그러면 또 다른 공유기에서 저 먼 건너방에서 이제 이 와이파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를 다시 증폭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멀티 브리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여기까지 와서 이게 1이라면은 1의 신호가 2까지 와서 2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확장시킨다. 또는 리피터 다시 복사해 준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동일 와이파이에 동일 SSID를 사용합니다. 같은 연결 포인트를 사용해요. 따라서 같은 연결 포인트를 사용하니까 휴대폰에 그 SSID 와이파이 아이디 하나만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옮겨가면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써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1번에서 나오는 신호에 어느 정도까지가 2번이 잡아야 돼요. 이 잡아서 입력해서 요게 입력이라면은 요게 출력이거든요. 그래야 출력이 나오죠. 입력이 없는데 출력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 두냐? 여기서 100이라는 신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는 40 내지 50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만큼의 신호를 받아야만 그게 입력으로서 확장이 돼서 또는 증폭이 돼서 여기 다시 이제 출력이 돼요. 근데 4, 50을 받을 정도라면은 굳이 거기에 다른 와이파이 리피터를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4, 50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가 이런 네트워크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는 이런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무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1과 2를 지금 유선으로 연결시켜 준 거죠. 그죠? 지금 파워라인이라는 여기에 유선 로 연결해서 왜 SK 브로드밴드의 와이파이가 이게 메인 와이파이라고 봅시다. 메인 와이파이라면은 지금 2층에 있는 와이파이는 서브 와이파이예요. 서브 와이파이 또는 슬레이브 와이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서로 다른 와이파이 그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결 그 액세스 포인트가 서로 달라요. 다르니까 이 거실에서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다시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세팅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두 번 해주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그때 와이파이 신호가 1층으로 갈 때, 2층으로 갈 때 바뀌면서 항상 빵빵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메인 분배기하고 공유기하고 그 다음에 서브 공유기 이렇게 돼서 여기를 유선으로 이거 이제 전기줄을 전선을 이용한 이런 방법을 쓸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고 이때는 서로 다른 SSID를 쓴다고요. 아이들 쓰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공유기부터 소개를 하죠. 지금 메인 공유기는 SK 공유기예요. SK에서 이거 주는 공유기입니다. 주는 공유기로 SK 건데, 자, 이 SK 공유기에 인터넷을 접속하려면 이 공유기를 지금 사용하려면 공유기 안으로 들어가서 공유기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기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이 공유기 IP가 192.168.351이에요. SK는 다 동일합니다. SK는 이 공유기 IP가 다 동일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요거 이거 여기서 IP 타임 그 공유기는 아직 서로 연결을 안 해놨어요. IP 타임 공유기는 서로 연결하지 마세요. 자, 먼저 이 SK 공유기 이것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층에 그 IP 타임 공유기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아직 연결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지금 둡니다. 그래서 먼저 SK 공유기를 연결하겠어요. SK 공유기를 접속하기 위해서 SK 공유기의 그 IP 어드레스를 인터넷 브라우저에 이렇게 쳐줍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 192.168.351 여기까지만 쳐주세요. 192.168.351 이렇게 쳐주면은 바로 뭐가 열리냐? 예, 이와 같은 지금 머큐리 코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로그인 창이 열립니다. 로그인 창이 열려요. 그러면 로그인 창이 열리면은 사용자 아이디에는 지금 처음 접속할 때는 사용자 아이디에는 여기에 어드민이라고 쓰세요. 소문자로 이렇게 어드민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뭐라고 쓰냐? 비밀번호는 이 SK 브로드밴드의 공유기 뒷면을 한번 까보세요. 뒷면을 보면은 이와 같은 바코드가 있고 거기에 바코드에 무선맥, 유선맥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선맥 주소는 필요 없고 유선맥 주소에 맨 끝에서 6자리 6자리 이것이 그 숫자하고 그 다음에 영문자,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자, 숫자하고 영문자, 대문자 바로 이게 비밀번호인데 요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돼요. 3B 17 4 2 하고 아래로 대시 하고 소문자 AD MIN 이게 처음 패스워드입니다. 처음 비번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비번을 여기 비번에 써주세요. 3B 17 4 2 그 다음에 어드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이 아래 이미지를 써줍니다. MT 7893 그러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해주면 이제 로그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뭐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서도 되고 컴퓨터에서도 돼요. 휴대폰이든 또는 PC에서든 가능해요. 이렇게 할 때 PC에서 하려면은 그 여기 있는 SK 그 공유기에 이 SK 공유기에 PC가 연결돼야 됩니다. 터미널 포트에 PC가 연결돼야 돼요. PC가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PC가 연결돼서 이 PC로 저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뜨냐? 그다음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연결 정보가 뚝 떠요. 그래서 연결 정보에 뭐 SDK 버전, 뭐 장비 시간 쭉 해서 나오는데 나와요. 여기 보면은 랜 설정 정보가 있죠. 랜 설정 정보에 그게 IPv4의 주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접속했던 그 IP 어드레스예요. 이게 또는 이 내부 IP 어드레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 공유기에서만 사용되는 IP 어드레스예요. 내부 IP 어드레스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온 건 뭐냐? 외부에서는 이게 왔어요. 이게 외부에서 연결된 IP입니다. 그래서 SK에서 우리 집에 할당된 IP는 바로 이 외부 IP 하나예요. 그러면 이 외부 IP 하나로 우리 집에 있는 PC, 휴대폰 여러 가지 기계들을 다 사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 이제 내부 IP, 요 주어진 내부 IP를 만들어서 이걸 분할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외부 IP 이렇게 해서 내부 IP 여기에서는 지금 192, 168, 그 다음에 35의 1 이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나눠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192, 168, 35의 2, 191, 168, 35의 3, 192, 168, 35의 4, 192, 168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기계들한테 이제 이 IP 내부 IP를 이게 이제 내 기계에서만 통용되는 내부 IP를 만들어 가지고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휴대폰에, 이건 누구 휴대폰에, 이건 누구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부 IP로 잡은 게 이거예요. 192, 168, 35, 1이 지금 이 공유기에서 사용할 내부 IP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부 IP를 정했는데 이 내부 IP를 설정하기 위해서 랜 연결 설정, 여기 고급 설정에 랜 연결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랜 연결 설정 들어가 보면 랜 설정에 192, 168, 35가 있어요. 이게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부의 IP예요. 내부 IP. 이 내부 IP를 분배하는 서버가 이겁니다. 분배 서버가 지금 DHCP라는 서버예요. 그래서 이 서버를 사용한다. 그럼 이 서버의 시작 주소는 얼마냐? 지금 351번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2번부터 253번까지 내가 쓰겠다 그런 얘기죠. 2번부터 253번까지. 굉장히 많죠. 근데 뭐 이렇게 집안에 기계가 많지 않으니까 요 2번을 20번 정도로 수정하세요. 이렇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 요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설정해 주는 게 2번이 아니라 20번부터 253번까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IP, 그 내부 IP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설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와이파이에서의 그 무선 SSID, 무선 SSID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선 SSID는 두 개예요. 5MHz하고 2.4GHz 두 가지죠. 먼저 5GHz에 설정하기 위해서 MSSID, 멀티 SSID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지금 기본 아이디예요.
뭐 다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요것은 5G의 아이디예요. 그죠? 5기가짜리 아이디인데 이대로 써도 되고 수정해도 되고 그대로 해도 되고 또는 수정해도 되고 뭐 관계없습니다. 자, 수정했으면은 적용을 눌러주면 돼요. 적용. 2.4도 마찬가지예요. 2.4도 여기 보면은 이제 수정했으면 적용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암호로 해줘야겠죠. 암호. 그래서 5G에 이번에는 이제 MSSID 밑에 설정했으니까 이걸 암호화를 하자. 그래서 SK 여기 5G 5기가짜리를 인증 방법 그때 그 암호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래서 암호 키 타입은 ASCII 코드 8개에서 63개의 글자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암호를 적어주고 또 적용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5기가 설정을 했어요. 뭐 2.4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쪽에 있는 이 IP 타임, IP 타임 공유기.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IP 타임 공유기. 지금 SK 공유기하고 IP 타임 공유기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의 로컬 그 IP 어드레스가 서로 틀립니다. SK는 35의 1인데 IP 타임 공유기 IP는 무조건 이렇게 돼요. 1680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P 타임 공유기를 쓰고 있다면은 브라우저에 192.168.01 치면은 그게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이 IP 타임 공유기 두 번째로 이제 설정을 하죠. 자, IP 타임 공유기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 컴퓨터를 연결하겠죠. 컴퓨터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세요. 이 포트에다가 연결해 주면 돼요. 다른 거 여기는 전원이죠. 아답터 연결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공장 초기화예요. 비밀번호나 뭐 이런 것이 모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이 공장 초기화에 핀을 눌러가지고 한 10초 정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불빛이 깜빡거려요. 불빛이 깜빡거리면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나올 때 그 상태로 돼요. 그 상태로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요 그 공유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전원 연결하고 그 다음에 PC를 연결을 해둡니다. PC 연결하고 PC 웹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192.168.01 이렇게 쳐주세요. 웹브라우저에 192.168.01 이와 같이 쳐주면은 이런 로그인 그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처음의 경우에는 이 로그인 창에 그 뭐 비밀번호가 아이디도 어드민, 비밀번호도 어드민 이렇게 됩니다. 그 여기 뭐 이미지 글자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치고 들어가면 돼요. 치고 들어가서 해주면은 뭐가 나오냐? 관리 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 도구로 들어가세요. 관리 도구로 들어가서 여기에 고급 설정에 내부 네트워크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설정 들어가면 내부 IP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192.168.01 이게 요 공유기에 접속하는 내부 IP 주소예요. 공유기에. 만일에 지금 두 개의 똑같은 IP 타임 공유기를 사용한다면은 내부 IP 주소가 동일하면 충돌해요. 그래서 만일에
이 메인하고 서브에 이 IP가 동일할 경우, 동일하면 뭐가 일어나냐?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당연하죠. 이게 주소인데 주소가 같은 주소가 두 개 있으면은 어디 찾아갈 줄 몰라요.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뭘 바꿔 줘야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느 하나에 만약에 192, 168 그리고 0, 1 둘 다 1이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둘 다 이렇게 되면 어디를 수정해 주냐? 요걸 수정해 주세요. 요걸 뭐 2나 3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숫자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만일에 이때 이제 수정을 했으면은 이걸 이제 재부팅하고 수정 후에는 이제 다시 접속을 해야 돼요. 뭘로? 수정된 IP 주소로. 수정된 IP 주소로 재접속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나는 SK 거고 IP 타이밍이 서로 틀리니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썼어요. 192, 168, 01을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네트워크 설정 정보 요리 들어오세요. 네트워크 설정 정보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동적 IP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동적 IP로 되어 있는 것을 고정식 IP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IP 주소만 쓰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192, 168, 352. 아까 저 메인이 뭐였어요? 메인의 IP 어드레스가 192, 168, 351이었죠. 이게 메인의 IP 어드레스예요. 메인이. 근데 이건 이제 두 번째로 서브 IP 어드레스는 2번으로 이렇게 딱 정해버렸습니다. 2번으로. 아까 그 메인의 IP 어드레스에서 20번부터만 쓰니까 20번 이내의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쓰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25250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 이게 35니까 기본 게이트웨이가 35의 1입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써주면 돼요. 기본 게이트웨이 여기를 통해서 나가니까 그 다음에 기본 DNS 주소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할 때 그 인터넷 주소를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냐 우체국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SK의 DNS 주소입니다. SK 브로드밴드의 이게 DNS 주소예요. 이렇게 돼요. 210, 220, 163의 82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보조도 알고 있으면 적어주면 되고 이건 어디서 찾냐? 인터넷에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메인 그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있죠? 메인 보면 DNS 서브 1, 2 여가 있어요. 210, 220, 163, 82 이게 SK 그 DNS 주소니까 이걸 기록해 놨다가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바로 이것이 그 DNS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 DNS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하고 뭐라냐 적용을 눌러주세요. 적용을 눌러주면은 이제 요 공유기는 외부에서 받아오는 게 192, 168, 352번으로 받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완포트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면 돼요. 완포트라는 게 인터넷 연결선이에요. 여기 포트에 보면은 어떤 게 완포트라냐면은 요게 완포트예요. 완포트 이거 연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연결을 안 할 거예요. 이건 안 쓸 겁니다. 이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이 연결된 선인데 여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연결 선을 쓰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게 아니니까 이거 연결하지 않았다. 연결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에 기존 쓰던 것이면은 이거 연결을 해제를 시키세요. 해제를 시키고 원포트 연결이 안 돼. 이렇게 해주세요. 자,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 고급 설정에서 DHCP 서버 요리 들어가세요. 그래서 DHCP 설정에 실행으로 되어 있던 걸 중지로 시켜버리세요. 중지로. DHCP 서버는 앞에서 얘기했죠. 내부 IP 어드레스를 분배하는 서버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어. 왜? 메인에서 다 하니까 이 서버에서는 IP 어드레스 이거 다시 분배하고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중지를 시켜버리고 여기 적용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선 관리 들어가서 무선 설정 보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5GHz 5GHz의 그 네트워크 이름을 저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고 여기를 지금 체크를 해줬어요. 네트워크 이름을 알리. 그리고 채널도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인증 암호에서 여기다 암호를 넣어줬습니다. 암호를 넣어줬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2.4도 바꿔줘요. 이렇게 2.4도 바꿔주고 역시 똑같이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적용을 해주세요. 적용을 해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와이파이에 접속하려면은 YChat 5G나 YChat 2.4G로 접속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이 다 끝났어요. 자, 설정이 다 끝났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설정이 다 끝났으면은 자, 선을 연결해야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는 전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선들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요건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뭐 이제 여기에 PC 연결했으면 PC. 자, 그 다음 여기는 뭐로 연결하냐? 여기는 메인에서 온 그 선을 받은 그 뭐예요? 있죠. TP-링크. TP-링크의 그 아답터 그 선을 여기다 연결시켜 주세요. 여기 랜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돼요. 이와 같이 연결시켜 주면은 연결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한참 있으면은 이제 와이파이가 작동을 해요. 와이파이 작동하니까 와이파이 휴대폰 열어가지고 열어보면은 이와 같이 와이파이 뜹니다. 와이파이 뜨면은 와이파이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면은 1층치 요 두 개 지금 신호가 이게 굉장히 약하게 나오죠. 요건 지금 1층에서 메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메인에서 나오는 거고 요건 서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건 신호가 강하고 요건 신호가 약해요. 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여기 보면은 2.4G가 있고 5G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뭔데? 이거 2.4G, 2.4GHz, 이건 5GHz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적당한 게 이제 단거리.
와이파이 그 분배기 가까운 거리에서 주로 사용하고 그때 그 신호 강도는 세죠. 와이파이 분배기에 가까운 거리에서 강한 신호, 다운로드나 업로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한 신호란 얘기는 고속이라는 얘기죠. 고속이라는 얘기. 2.4G는 이건 거리가 좀 먼 거리, 중거리. 거리가 멀고 이건 신호가 약합니다. 신호가 약하니까 이걸 사용하면은 속도는 느려요. 다운로드나 업로드의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러나 거리는 좀 먼 곳까지 가요. 먼 곳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이 있으면은 여기에 공유기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공유기가 있을 적에 이 가까운 거리에서는 5G 이렇게 이것이 유리하고 먼 곳으로 이렇게 가면은 2.4G 이게 유리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2.4G를 쓰냐 5G냐 다르죠. 신호가 약하면은 두 개를 다 로그인을 해 놓으면은 신호가 약하면 자동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두 개가 서로 바뀌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으면은 아까 이제 됐죠? 네트워크 구성이.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구성이 해서 이 휴대폰이나 뭐 이게 한번 딱 접속을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2층으로 간다면 2층에 있는 와이파이 아까 그 2층 와이파이가 뭐였어요? 2층 와이파이가 와이챗 5G였죠. 또는 와이챗 2.4G.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자동으로 접해요. 그 다음에 1층으로 내려가면은 이 SK 공유기에서 나왔던 그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또 접힙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음대로 편하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연결할 때 이제 주의점은 아까 그거예요. 요거. 연결 포트에 이거 지금 완 포트는 서브로 사용하는 그 분배기에 완 포트는 연결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하나의 포트 색깔이 잘 안 나오면 요 포트에 컴퓨터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 포트에 다른 뭐 연결하고 있어요. 여기는 TP-링크에서 연결하고 있죠. TP-링크나 또는 랜선 여기 연결해 주면 돼요. 랜선을 여기다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여기 뭐 다른 뭐 기기 IT 기기들 연결해 쓸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와이파이도 이제 쓸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거리 뭐 이거 제한 없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나요? 수고했습니다.